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던 게 시험에 한 3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용어정의, 중개대상물, 그리고 공인중개사 제도, 교육제도를 공부했는데요. 한 3문제에서 4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용어의 정의와 중개대상물이 어렵습니다. 관념적인 거기 때문에. 근데 2차 과목은 용어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전부 용어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건 국어사전적 의미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법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대표적으로 중개라는 말이 국어사전에는 이게 가운데 중자, 끼일 깨자 전부 사람인자가 다 있잖아요. 두 개 다. 사람 사이에 끼어서 소개하면 아무거나 소개하면 중개입니다. 국어사전적 의미는.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반드시 중개대상물을 소개해야 알선해야 중개이고 중개상물이 아닌 것을 알선해도 중개가 아니다. 그래서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금 알선해도 중개가 아니고, 따라서 권리금 알선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 용어정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부터가 이제 시험에 거의 8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이제 오늘부터가 중요합니다. 등록이라는 것은 오를 등자, 등산할 때 등자입니다. 기록을 올리는 게 등록입니다. 그래서 등기법에서 등기, 지적법에서 등록 같은 의미입니다. 뜻은 같은 뜻입니다. 등기도 기록을 올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등기, 등록이 똑같은 말인데 다만 등기법에서는 등기라는 말을 쓰고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등록이라는 말을 씁니다. 장부에다 올린다는 이야기, 등록대장에다 이 사람 개업공개사다 이렇게 그 개업하는 절차입니다. 개업하려면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 등록을 하려면 기준에 맞아야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증은 아무나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딸 수 있지만 자격증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라든지 예를 들면 교도소 복역 중인자 이런 분들은 개업은 못합니다. 그 등록 기준을 보게 되겠고요. 한 2문제 정도 여기 출제되고, 결격 사유가 개업하거나 취직할 수 없는 사유입니다. 이거는 최근 35년간 시험에 해마다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1등록 1사무소 하나밖에 안 되고요. 분사무소, 그 다음에 공동사무소, 법인의 겸업제한, 고용인, 인장등록, 휴폐업 이런 내용들을 오늘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오늘 할 거는. 자, 등록의 성격입니다. 등록은 이거 공법에서 건축법에서 허가의 성격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적법 요건입니다. 효력 요건은 아니고 적법 요건입니다. 등록을 안 하고 무등록 중개업자가 소개를 했다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무자격자가 소개했다고 거래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고요. 단지 무등록 중개업자로서 처벌받을 뿐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효력은 있다. 그러나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중개보수는 받을 수 없다. 대인적 행위입니다. 사람을 보고 해준 겁니다.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입니다. 그래서 건축주 변경 신고하고 건축주 사망하면 다른 사람이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계속.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만약에 개업공개사가 사망을 하면 자식이 상속인이 대신해서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보고 등록해 준 거라고. 대인, 사람, 대물적. 건축법은 대물적 허가입니다. 우리는 대인적 행위입니다. 기속행위다. 기속행위 반대말은 자유재량행위입니다. 그래서 자유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등록 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등록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자격을 취득하지만 부산에 가서 개업할 수도 있고 제주도 가서 개업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등록 요건만 맞으면 왜 나무 지역에 왔냐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고 무조건 등록해 주어야 합니다. 요건 맞으면. 그래서 공무원에게 자유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다. 무조건 등록해 줘야 된다. 등록 요건 맞으면 거부할 수 없다. 재량권이 없는 걸 기속행위라고 합니다. 구속하고 비슷한 말이죠. 구속. 자, 그 다음에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자,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이게 소속공인중개사 제외라는 말이,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시험에 나왔는데
국어적으로 따지면 조금 저도 국어로는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어쨌든 소속공개사 제외라는 말이 소속공개사는 개업 못한다는 뜻입니다. 왜 못하냐면 소속공개사는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업을 하면 그건 상도위에 어긋나는 거죠. 좋은 물건 빼돌려서 자기 사무소에 가서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개업하려면 그만두고 개업해야 되고 그만두면 이미 소속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소속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개업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질문하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개업할 건데 그럼 취직하면 안 됩니까? 묻던데 취직해도 되고 그만두고 개업하면 된다고요. 취직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개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등록 신청하는 게 개업하기 위한 거죠. 개업공개사 용어정의가 뭐였어요? 지난주에 등록한 자가 개업공개사였잖아요. 그래서 등록을 하면 개업공개사가 되는 거니까 개업 절차입니다. 그 등록 신청 불가능 이 말은 개업 못한다 이 뜻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외국인, 외국법인도 자격증 땄으면 개업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외국에 가서 자격증을 취득해도 우리나라에서 개업 못한다 했죠?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해야 공인중개사라고 했습니다. 외국인이 만약 우리나라에서 자격 취득했다면 개업할 수 있습니다. 자, 등록 절차입니다. 등록 절차인데 개업 절차죠. 개업 절차. 개업 절차인데 개업하려면 무조건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상은 자격 취득하지 않고는 개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자격을 취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무소, 건축법상 사무소 용도로 적합한 사무소를 구비해야 됩니다. 무허가 건축물 안 됩니다. 가설 건축물 안 됩니다. 아파트도 안 됩니다. 건축법에 보면은 건축물의 용도 분류 29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하나 더 추가됐더라고요. 세 분 돼가지고 30개의 용도 분류가 있더라고요. 건축법에 보면. 그래서 보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1종 건생, 2종 건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개사무소는 2종 건생입니다. 그래서 2종 근린생활시설에 사무소를 확보해야 되고 다만 바닥 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이면 1종 건생입니다. 그래서 1종 건생도 가능하고요. 또 업무시설에서도 가능합니다.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업무시설이고요.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판매시설입니다. 판매시설, 업무시설, 1종 건생, 2종 건생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파트에서는 안 됩니다. 시험에 아파트에서 되냐 안 되냐 나온 적은 없는데 현업에 있는 분들이 현업에 있는 게 아니라 학교 가시고 실무 교육하러 와서 많이 묻더라고요. 나는 인터넷으로만 하려고 하는데 굳이 사무소 필요 없고 집에서 개설 등록 안 되냐 묻는데 안 됩니다. 저는 컨설팅 사업자 등록을 해놨는데 지금 컨설팅 해주려고 집에다가 아파트에다가 했어요. 사업자 등록 가능하더라고. 컨설팅은 집에서 해도 되는데 이 중개사무소는 안 됩니다. 1종 건생, 2종 건생, 업무시설 또는 판매시설에서만 가능합니다. 아파트는 안 된다. 주택에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지난주에 교육제도 했는데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개업하거나 자격증 취득해가지고 취직하기 전에 받는 것을 실무교육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현업에 가서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받는 걸 연수교육이라고 부릅니다. 교육제도가 5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3번에 보면 교육제도 5개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교육제도 5개. 그 교육시간 그까지 다 자꾸 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단순히 암기하는 거고 논리적으로 왜냐고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규칙을 정한 거기 때문에요. 저는 그 5개 교육 강사를 다 해봤기 때문에 전부 다 시간까지 전부 기억이 다 나요. 그냥 일부러 암기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어쨌든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시험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X입니다. 직무교육은 보조원 될 사람이 미리 받는 게 교육이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등록 신청을 등록관청에 하는데 등록관청은 주소지가 아니라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여러분들 집이 성동구에 있다 하더라도 광진구에 사무소 차리려면 광진구청장한테 등록해야 되죠? 이 광진구가 국회의원 2명 나와요? 국회의원 2명이냐고 광진구 얼구 뭐 갑구 이런 거 있어요? 몰라요. 광진구 안 살아서. 아니면 광진구가 전국에서 뭐 격전지를 해가지고 계속 여론조사 이런 게 발표되길래 광진구
자꾸 많이 왔다 갔다 많이 받고, 옛날 오세훈 시장도 여기 나오고 그랬었죠. 을? 갑은 문제고 광진거리 객전지대. 갑은 누구, 어느 당이? 김병민인가 누구하고. 아, 그렇네. 아나운서 출신 누군가 나오고. 아, 그렇구나. 좀 별로. 아, 갑은 별로 객정지 아니에요. 전번에 추미애 나왔다가. 네. 이번에는 또. 고민정인가 뭐. 예. 맞아요. 네, 맞아요. 지금 선거하기 전에는 그래도 국회의원 될 사람들 사진 찍자면 다 찍어주고 하니까 한번 악수라도 하고 사진이라도 찍어놓으세요. 되고 나면 만나기 힘들어요. 되고 나면 못 봐요. 되고 나서 보려고 하면. 저 국회에서 고민정 의원은 많이 봤는데 보니까 국회의원들은 진짜 좋긴 좋더라고. 비서들이 거의 딱 차 나가려면 차 딱 대기하고 있다가 그 의원회관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차에 딱 올라가서 타고. 그러니까 우리 차는 우리는 일반인들은 되지도 못하게 하고 일반인들은 들어가기 힘들어요, 국회에. 근데 어쨌든 국회의원들은 좋기는 하더라고. 한 번쯤 태어나서 해보고 싶기는 하겠더라고요. 시켜준다면. 근데 힘든 게 정치하려면은 영혼을 팔아야 돼. 몸을 파는 게 아니라 영혼을 팔아야 되니까 내 의사와 상관없이 뭐 당에서 하자고 하면 안 하면 나중에 다 공천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힘들더라고. 저도 조금 옛날에 약간 한번 선배가 하자고 해서 따라가 보긴 했는데 근데 나는 영혼은 못 팔겠다. 그래서 그만뒀어요. 더 이상. 자, 등록관청에 등록 신청을 하면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등록 처분 통지를 합니다. 7일 이내 암기 프린터 2번에 보면 맨 밑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처분 통지는 7일,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14일이라고 돼 있죠. 암기 프린터 2번 맨 밑에 7일 이런 게 시험에 이거 7일 대신에 5일, 뭐 10일 이렇게 바꿔서 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현업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게 7일인지 5일인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중개업하는데 아무 영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에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공부는 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시험 공부니까 뭐 현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무교육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요. 왜냐면 시험은 이거에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거든요. 지금 이미 1차 합격하신 분이 아마 28,000명인가 돼 있다고요. 근데 최종 합격자가 15,000명 정도밖에 안 나오잖아요. 작년을 기준으로 보면. 그럼 작년에 15,000명 중에서 동차 합격자가 5,000명이고 2차만 합격하신 분이 10,000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응시자 대비 뽑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문제를 이렇게 낼 수밖에 없다고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 7일 이런 걸 시험에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 처분 통지를 받고 나면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시험에 7일 이내에 등록증 교부해야 된다 하면 X입니다. 교부는 지체 없이고 등록 처분 통지가 7일 이내입니다. 이 통지서는 서면으로 문서로 편지에 오더라고. 제가 등록 신청해 보니까 등록 통지서는 문서로 통지해 줍니다. 그럼 통지 받고 나서 개업하고 싶으면 빨리 하고 싶으면 바로 그날 보정 설정하면 그날 바로 등록증 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증 받고 나면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업무 개시는 등록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업무 개시해야 되고요. 3개월 이내에 업무 개시 안 하려면 휴업 신고해야 돼. 휴업 신고를 해야 된다고. 3개월 이내에 업무 개시 안 하려면. 그래서 3개월 이내에 업무 개시 안 하면 3개월 초가 무단 휴업한 걸로 보아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장 등록,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 찍을 도장도 등록을 해야 되는데 도장 등록은 등록 신청하면서 해도 되고 업무 개시 전에 해도 되는데 법조문에는 업무 개시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등록증에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등록증 받기 전입니다. 어쨌든 등록증 받기 전이라도 업무 개시 전이지 업무 개시 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해야 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고 등록증 교부 전에 인장 등록해야 된다 이런 지문은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법조문에는 업무 개시 전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본다면 시험에 등록증 받고 나서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해도 된다, 보정 설정해도 된다 이건 X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어쨌든 법조문에는 보정 설정이나 인장 등록 모두 업무 개시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험에 과거에 등록증 받고 나서 업무 개시 전에 해도 된다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모두 정답으로 인정됐어요. 그건 출제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 거죠. 법조문에는 업무 개시 전이만 등록증에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되고 또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하라고 했기 때문에
법조문에는 업무개 시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등록증 교부 전에 해야 된다고요. 한번 오늘 숙제입니다. 숙제 안 해도 금산 안 하겠지만 중개사무소 한번 가보세요. 그 등록증에 보면 도장이 찍혀져 있다고 인장, 등록된 인장이. 그러니까 등록증 교부 전에 인장 등록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나 시험에는 그렇게 안 나오고 어떻게 나온다고요? 업무개 시전에 인장 등록한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중개사무소 좀 처음에 들어가면 약간 쑥스럽고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오셨어요? 물어보면 어디 투자할 데 없습니까? 한 50억 있는데 어디 지금 이러면 막 자세하게 커피도 공짜로 주고 브리핑 설명해줘요. 그러면 뭐 얻어먹고 그냥 나오면 돼요. 설명 듣고. 처음에는 좀 부끄럽더라고요. 이게 중개사무소 들어가려고 하니까. 저는 지금도 약간 부끄러워요. 왜냐면 뭐 실무교육 같은 거 이런 거 가보면 다 제 강의 옛날에 들었던 분이 한 분은 계시더라고요. 실무교육이나 연수교육 이런 거 해보면. 그래서 중개사무소 들어가면 저를 알아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나쁜 짓은 할 수 없죠. 들어가가지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재는 21페이지에 있고요. 암기 프린트는 3번에 있는데요. 등록 기준 시험에 나올 확률 95% 이상입니다. 특히 법인의 등록 기준이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의 등록 기준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공인중개사 등록 기준은. 그래서 시험에 두 가지니까 오지선다형을 낼 수 없잖아요. 법인의 등록 기준이 나옵니다. 특수법인,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특수법인이 뭐가 있냐면 지역농협,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있는데 그런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은 쉽게 말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지 않고 중개업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특수법인이 중개업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수법인에 대해서는 시험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암기 프린트 3번에 있는데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법인은. 그러면 자격증 없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 법인인데요. 법인, 특수법인도 원칙적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다만 특수법인은 예외적으로 그 특별법에서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 안 합니다. 그래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보면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등록 안 합니다. 근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에는 특별히 특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등록은 해야 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빼고 나머지 특수법인은 아예 등록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중개업을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법인, 회사인데요. 회사는 상법상 회사이어야 한다. 시험에 주식회사이어야만 한다. 어떻게 나오냐면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X. 상법상 회사이면 된다. 상법상 회사는 주식회사, 합자, 한명,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5개가 있습니다. 그 5개를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주식회사이어야만 한다. 이건 X라고요. 상법상 회사가 주식회사 아닌 경우도 있다고. 그리고 또 상법상 회사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라도 됩니다.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된다. 이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하고요.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다 해가지고 지금 X라고 적어놨는데요. 지금은 O입니다. 이게 앞으로 X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 바뀌는 걸 지켜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되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이제 선거되고 이러니까 계속 공약 발표하잖아요. 청년 공인중개사들의 법인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본금 규정을 삭제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청년들은 스윙보트거든요. 20대 30대는 나한테 잘해준다는 정당 찍어요. 근데 저처럼 나이 많은 사람은 한번 고정관념이 바뀌면 나 누구 당 찍겠다 이러면 절대 안 바뀌거든요.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나쁜 짓을 해도 내가 좋아하면 무조건 찍어줘요. 그냥 사고 이틀이 고정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저도 아들이 말하기 싫다더라고. 저하고는 완전 꼰대. 그냥 제가 볼 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탄력적 사고를 하는 것 같은데 아들이 볼 때는 완전히 말하기 싫다고 그냥 더 이상 말하지 말자고 싫어해요. 그래서 스윙보트가 여기 광진 얼처럼 자꾸 수시로 이 당 찍었다 저 당 찍었다 바꾸는 게 좋다고 맨날 한 군데만 찍어주지 말고 나한테 잘해준다면 바꿔보고 또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보고 이렇게 자꾸 바꿔야 되는데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잘 안 된다고요. 그게
자, 2번. 법제 14조 업무만, 시험에, 뭐뭐만, 시험에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면, 중개업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X. 중개업 외에도 우리 암기 프린터 24번에 보면 6가지가 할 수 있습니다. 주택상가 관리대행, 주택상가 분양대행, 그 다음에 경공매 매수 신청 내리 등 6개가 이게 법 14조거든요. 6개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에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X라고요. 중개업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X. 자, 그 다음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하고 대표자를 포함이 하는 게 아니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이 취지가 뭐냐면 전부 다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3분의 2는 법무사, 회계사, 뭐 예를 들면 세무사, 그 다음에 변호사 등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국민들에게 서비스 질 향상을 할 목적으로 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어쨌든 대표자, 사장은 반드시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사장을 공인중개사라고 한 이유는 우리 시험에는 이유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 그런 건 절대 안 물어요. 그냥 결론만 묻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유를 설명드리면 외국의 대형법인 우리나라 진출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요. 그래서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면 외국 법인이 우리나라 회사 차리면 자기 나라 사람을 대표이사로 임명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격증 없으니까 불가능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사장 앉히려고 우리나라에 회사 차릴 필요는 없죠. 지금 르노, 삼성이니 이런 거 전부 외국 사람이잖아요. 대표이사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외국의 대형 법인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격증 딴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요. 분사무소 책임자도 받아야 됩니다. 자격증 있는 임원만 받으면 된다. X입니다.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을 다 받아야 됩니다. 제가 사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원이라고 하면 주식회사 임원이고요. 한 명 합자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임원하고 사원이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주식회사 상무이사 밑에 있는 대리 과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사원이라는 말이 무한 책임 사원이니까 주식회사 임원하고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앞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이제 무조건 사원이라고 하면. 자,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 X입니다.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고 하면 건물주 아니면 자격증 딸 필요 없잖아요. 개업 못하니까 취직밖에 안 되겠죠. 그런데 나무 건물에 개업해도 된다고요.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용권이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되고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됩니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 제출하면 된다고요. 가설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건축물 대장이 없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사무소라고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등록관청입니다. 등록관청은 주소지가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입니다. 주소지가 아닌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성동구에 거주하고 있고 주소지가 광진구라면 광진구청장한테 등록을 해야 되죠. 여기서 광진구청까지 제가 걸어가 봤어요. 저 아차선 여기 있는데 있더라고. 걸어서 가보니까. 걸어서 가도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주소지가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 신청 서류인데요. 암기 프린터는 2번에 있습니다. 등록 신청 서류 실무교육 수료증 4번 제출해야 되고요. 다만 전자적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출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여권용 사진입니다. 옛날에는 반명한판 사진이었는데 여권용 사진 이거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여권용 사진 제출 안 해도 된다 했는데 사진 제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등록증에 붙여야 되니까요. 액자에 중개사무소에 가보면 액자에 등록증이 있는데 보면 사진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진 제출해야 됩니다. 반명한판 사진이 아니고 여권용 사진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부 관공서에 들어가는 모든 사진은 여권용 사진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 제출해야 되는데 무허가 건물, 가설 건축물은 안 되고요.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건 아니고 사용권만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인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영사관이 어디서 나가 있어? 국정원에 나가 있지. 국정원 직원들이죠. 거의 영사 업무를 보는 사람들, 외국에. 국정원 직원들이 많아요. 대사가 아니고 영사입니다, 영사. 대사관이 아니고 영사관. 이게 우리나라 사람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제보를 등록관청이 직접 확인합니다. 제출 안 해도 됩니다. 신원증명서 이런 거 제출하라는 데 없잖아요, 요즘은. 제가 처음에 취직할 때만 해도 30년 전에는 신원증명서 제출했어요. 그리고 인후보증서도 제출했어요. 주민들 재산세 5만 원 이상 내는 사람 연대보증도 받아야 제가 회사 취직할 수 있었어요. 회사 돈 떼먹고 도망가면. 30년 전에 재산세 5만 원 내는 사람 구하기 쉽지 않았어요. 요즘으로 하면 재산세 한 50만 이상 내는 사람이 되겠죠. 재산세는 우리나라는 낮은 편이에요. 50만 원 내려고 하면 한 10억짜리 가지고 있어야 한 50만 원 정도 낼걸요. 아마 재산세. 근데 자동차를 보면 자동차세는 한 2천만 원짜리 가지고 있어도 거의 50만 원 가까이 세금, 3천만 원짜리만 가지고 있어도 50만 원 내요. 그럼 집에 비해서 자동차세가 훨씬 비싸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동차는 사치성 재산이라고 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집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러니까 재산세 비싸다 해도 자동차세 이런 거에 비하면 싼 편이라고요. 자동차나 집이나 재산 가액에 따라서 내는 게 원칙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업소 등기 증명 서류. 외국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 614조 규정에 의해서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해야 되고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나 건축물 대장이나 자격증 사본은 미제출입니다. 등록 처분 통지 7일. 요건 지금 암기 프린트 2번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암기 프린트 2번. 시험에는 암기 프린트 2번에 등록 신청 서류보다는 3번에 있는 법인의 등록 기준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는 22페이지에 있고요.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는 것. 암기 프린트는 25번에 있습니다. 등록증, 교부, 재교부 다 통보됩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사무소 이전 신고, 휴폐업 신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입니다. 업무정지 등록 취소도 통보되는데, 자, 요거 왠지는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이유는 자격 취소, 자격정지는 통보 안 됩니다. 혹시 왜 그럴까요? 등록 취소, 업무정지는 통보되는데 자격 취소, 자격정지는 통보 안 한다고 다음 달 10일까지. 왜? 등록관청이 통보하잖아요. 등록관청이. 근데 자격 취소, 자격정지는 누가 해요? 등록관청이 하는 게 아니고 시도지사가 하잖아요.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자격정지 하면 했다고 통보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등록관청한테 자격 취소했다고 알려주는 게 없다고요. 몰라요. 몰라서 통보 못한다고. 자격 취소됐는지 자격 정지됐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등록 취소, 업무정지만 통보됩니다. 그 통보되면 왜 통보하냐면은 우리 행정정산망은 복잡하기 때문에 협회에서 관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통보해 놓으면 누가 등록 신청이 들어오면 협회 지부에 물어봐요. 이 사람 등록돼 있냐? 등록돼 있다고 하면 이중 등록 안 해줘요. 자, 그러면 극단적으로 오늘이 3월 며칠이에요? 14일? 3월 14일이면 3월 14일 광진구에 등록을 해놓고 3월 15일 날 구리시, 지금 구리시도 구리, 남양주 전부 서울시 해달라고 하잖아요. 지금 구리, 남양주, 뭐 김포, 고양, 과천, 안양, 하남도요? 하남도 그러네, 하남. 그러면 이제 서울특별시 구리구 이렇게. 구리가 면적은 좁죠. 굉장히. 이게 경기도에서 구리가 거의 면적이 최고 과천 구리인데가 면적은 최고 좁아요. 거의. 남양주는 크잖아요. 그 구리 옆에 있어도 면적이. 그 구리는 서울에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서울에 붙어 있고 딱 좁으니까. 근데 남양주는 워낙 포천 있는데도 남양주잖아요. 저 진접 있는 데 가면은 엄청 커요. 남양주는 면적이. 자, 그러면 3월 14일 날 광진구에서 등록증 받고 3월 15일 날 구리시에 가서 이중 등록 신청하면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구리시장이 협회에다 물어본다고 등록되어 있는지 물어보고 등록되어 있다고 하면 이중 등록 안 해준다고요? 그럼 이런 케이스는 구리시장이 이중 등록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만약 이렇게 됐다면 해줍니다. 왜냐하면 광진구청장이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한다고.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 뭐 이유는 시험에 안 나온다 했어요. 공무원들이 매일 한 건 들어올 때마다 통보하면 다른 일을 못 하잖아요. 이거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공무원들 가보면 보통 지정민원과에서 이 중개 업무도 같이 하고 있어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이게 매일 개업공개사님들이 뭐 휴업하고 폐업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업무정지 당하고 이러니까 지적 업무 하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 거 다 모아가지고 그 다음 달 10일 날 통보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3월 14일 날 한 걸 바로 그날 통보는 안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할 수도 있지만 다음 달 10일까지니까 그날 바로 통보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이론적으로.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한 달 거 모아가지고 한 번에 하지 한 건 한 건 들어올 때마다 하지는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거의 99%가 이중 등록이 될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협회 전화하면 얘 아직 이중 등록 안 돼 있는데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다고.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니까. 자, 등록 신청서 서식인데요. 이게 시험에 출제됐기 때문에 보통 기본서에도 다 없는데요. 이게 뭐냐면 등록 신청서입니다. 등록 신청서하고 인장 등록 신청서하고 같이 돼 있죠. 이 등록 신청서에 도장 찍어서 제출하면 그게 인장 등록하는 거예요. 자,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면 개업공개사의 종별이라는 거는 종류별 이 말이고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여기 하나 더 뭐가 있나요? 부칙개공이 있다고. 복덕방에 나가는 중개인들 부칙개공은 등록 신청 못하니까 종별이 2개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 걸 보면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면 등록증에 기재되는 종별과 등록 신청서에 기재되는 종별이 같다 이렇게 나왔는데 X죠. 등록 신청서에는 종별이 2개고 등록증에는 부칙개공이 있다고요. 여기 부칙개공이 하나 더 있다고.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 옛날 복덕방 하면서 자격증 없이 지금도 계속하는 분들 등록한 것으로 보니까 부칙개공도 등록증은 있어요. 그러나 등록 신청은 할 수 없죠. 기득권만을 인정한 거고요. 그 종별이 다르다는 거 이게 시험에 출제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보정설정 등록증 교부인데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 교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등록 처분 통지는 7일 이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는 20페이지, 암기 프린터는 52번에 보면 수수료 내는 게 있는데요. 수수료 내는 게 있는데 등록 신청, 등록증 재교부 신청 모두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자격증을 처음 교부할 때는 수수료 안 내고 분실해서 재교부할 때는 수수료 내야 된다고 했죠. 암기 프린터는 52번에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등록 신청, 등록증 재교부 신청할 때 수수료 내야 된다는 거 요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의 실효, 효력 상실인데요. 사망, 개인 사망, 법인 해산, 등록 취소, 폐업 신고 이 4가지가 등록의 효력 상실이고요.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고 나서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입니다. 후발적 무등록이고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등록을 하지 아니한 원초적 무등록이 있습니다. 원초적, 물론 시험에 원초적 이런 표현 쓴 거 없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고요. 처음부터 자격증 안 따고 한 사람이나 자격증 땄다가 등록 효력이 상실되고 나서 중개업을 한 사람이나 처벌 규정은 똑같다고요. 다 무등록이라고요.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를 해도 계약은 유효하지만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요. 무등록 중개업자 신고하면 포상금 받고요.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업무방해죄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거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말한다면 또 이상하네. 그냥 말할게요, 지금. 업무방해죄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도 자격증 따고 나면 자격증 걸고 하라는 데가 많아요. 자격증 없이 옛날부터 계속 중개업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새로 합격해 나오면 자격증 있는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한다고요. 그래서 동업 형태로 한다고. 계약서 쓰는 거는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하고, 그러면 그거는 양도대행 아닙니다. 동업입니다. 동업. 근데 자격증 있는 사람이 어디 나가려고 하니까 보통 현업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자격증 있는 사람을 소장, 돈 투자한 사람을 사장이라고 불러요. 내부적으로. 그 사장께서 소장이 어디 나가려고 하니까 어이 박 소장 도장은 어디 있는데 도장 나놓고 나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소장이 사장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자격증 빼버리고 폐업 신고해버렸다고요. 폐업 신고하고 등록관청에 민원 넣었어요. 무등록 중개업자 저 중개업하고 있으니까 조사해달라고. 그래서 나와서 조사해가지고 벌금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받았다고요. 무등록 중개업자로. 그러니까 사장은 뭐라고 했냐면은 자격증 뺀다 말도 안 하고 빼가지고 몰랐다. 그래서 업무를 방해했으므로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고 자격증 그런 사람을. 근데 자격증 뺀 사람 말 안 하고 뺐는데 처벌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 이유는 기책 사유가 사장한테 있기 때문에 도장 나놓고 가라 했기 때문에. 도장 나놓고 가라는 말은 자격증 있는 사람 없을 때 계약서 쓰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말 안 하고 빼버려도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취직하려면 취직할 데 없으면 자격증 걸고 하라고 하면 해볼. 위험하지 않습니까? 묻는데 뭐 위험할 수도 있죠. 이 세상에 안전하면서 돈 많이 버는 건 없죠. 위험과 수익률은 비례하잖아요. 그래서 위험하긴 한데 뭐 해보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보는 걸 권장합니다. 여러 군데 경험을 쌓는 게 좋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고 위험하게 하면 빼버리면 되잖아. 말 안 하고. 일단 취직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요. 자, 이중등록,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암기 프린트는 53번에 있습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 절대적 취소고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은 등록 취소할 수 있고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중계약서는 개업공개사는 등록 취소,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이중계약서는 징역벌금이 공인중개사법에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형법상 일반법에 사문서 위조죄가 있기 때문에 따로 특별법에서 벌칙을 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중계약서 적으면 개공은 임의적 취소, 소공은 자격정지 사유고요. 이중직업을 가지는 것은 타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적법행위입니다. 이중직업 가져도 됩니다. 단 중개법인은 법 제14조에 규정된 6가지 외의 업무를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53번 표 밑에 있잖아요. 암기 프린트 53번 표 밑에. 자, 여기까지 하고 등록의 결격 사유부터는 쉬었다 하겠습니다. 문제 미리 한번 풀어보시고요.